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 재승욱입니다. 달천박사 박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네. 저번에 우리 한번 만나서 네. 포스트 코리아, 포스트 코리아로 해서 코리아 다음에 어떤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반기 시장. 위쪽을 참고해야 되겠네요. 여기 어. 보면 우리가 얘기한 거. 그렇죠, 그렇죠. 참고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또 볼까요, 우리 네. 방송을.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주 물어본 거예요? 네.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부동산 지역 분석. 이제 제 박사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지역 분석의 흐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나가 가지고 있는 지역 분석과 흐름 분석하는 방법과, 제 박사가 어떤 지역,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 뭐 수도권 지역 갈 거 아니냐, 네네. 뭐 전국적으로 하시니까, 네. 저는 전국적으로 안 하거든요. 부산만 하거든요. 부산에도 지역이 딱 이게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구만 투자하고 어떤 것만 손님에게 안내할까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지역 분석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투자처를 찾는 이 말이겠죠? 네, 그렇죠. 그럼 제부터 먼저 할까요?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투자 종목이 물론 소액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분양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을 투자하니까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뒤에 또 매도인 담보 책임, 비가 세니 안 세니, 뭐 이사 날짜가 안 맞니, 막 이래 너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뭐 돈을 물론 뭐 벌기는 하겠지만은 이것도 맞추려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사건이 있던데 그 이자 날짜 맞춰가지고. 이번 계약하면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결국 해결됐어요. 해결은 되죠. 그럼 해결 되는데. 매도인이 좀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이제 또 힘들겠지만 결국은 이제 해결은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2, 3일도 줬다며 매도인한테. 뭘요 또? 2, 3일까지 줬다며. 그런 게 아니고 123이니까 참. 그들도 안 나가고 2, 3일 대신 누가 보내. 저는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를 요즘 많이 하고 또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분양권은 이사 날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좋네. 물이 새지 않습니다. 좋아. 하자 담보 책임이 전혀 필요 없는 없네. 아주 깔끔하고 분양권 10개 가지고 있다 해서 재산세 냅니까? 아니. 종합부동산세 냅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양도세 내잖아. 양도세는 나중에 내야죠. 번거는 내야지. 그렇지. 비과세는 안 되면 번거는 내야 되지만 이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세금을 낸다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든지 주택 소유에 들어간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깔끔한 권리에 대한 확보가 분양권이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을 투자할 때는 뭐 지역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아파트가 입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입지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니까 80%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역 입지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뭐. 지역가 입지. 지역 안에 또 입지가 있지. 그 다음에 물건을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 오늘 뭐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까? 그래. 그거 맞지. 지역 안에 입지가 있는데 그렇지. 지역하고 입지를 선택했을 때 서울의 분양권과 부산의 분양권 같아? 다르죠. 그래. 그래서 오늘 많이 나는데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점심 때.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일단은 분양권을 판단할 때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입지를 분석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세권입니까? 비역세권, 역세권이 아닙니까를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역세권만 봐요? 나 상권 안 봐? 상권은 나중에 보는 거지. 뭐 지금 그걸 좀 왜 이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자 사람들이 촉분만이가 초등학교 저번에 그렇죠. 촉분만을 좋아하시는데 사람들이 촉분마가 많이 분양권을 상담하면 오를 것 같아요. 역세권이 오를 것 같아요. 상권이 좋은 데가 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해운대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초품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걸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지하철하고 좀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품으니까 이 역세권이 아닌 부분을 상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애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보낸다고 하면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냐 안 가까이 있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나는 우리 아이한테 물어봐. 우리 아이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애를 키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애가 자녀가 크니까 상권이 좋구나 역세권에 가까운 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상권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 주택하고 상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산자이 같은 경우 상권이 술집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앞에가 예를 들어서 상권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 완전히 무슨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아파트 바로 옆에 있으면 술집도 많고 춤추는 데도 많으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겠어 나쁘겠어요. 일단 상권이 좋다는 것은 역세권이 가면 역세권에서 멀잖아 연산자이가. 무슨 역세권에서
아니 그 10분 걸리면 750m예요. 아니야. 여산동에서 여산자리까지. 내가- 비행동은 좀 내가 하지만 뛰어야 아니 무슨 뛰어야 이거 뛰어야 5분만에 갈 수 있는 거지. 아. 초역세권 아니지만 그래도 연산자리 역세권이 어,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지역 지역 분석하다는 어, 그 자이 분석이 하면서 그래. 그 일단은 이제 분양권 하면서 입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역세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가를 요즘 잘 봐야 됩니다. 분양가. 지금 오늘 분양권 공부하는 거야. 아니 분양가 아니 지역 분석이 하면서 분양권 투자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왜뭐 다시 아니,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역 분석 어떻게 하냐 물어보잖아.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보는데 아까 말했지 지금 말이 지금 찝이잖아요. 자꾸 아니 박사가 왜 이래요? 부동산 박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양가 가격 이를 볼 때 주변 아파트 시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파트 분양하는 게 1000세대다 그러면 지역 위치도 입지도 비슷하고 아파트 브랜드인지 아닌지도 살펴보면서 분양가가 싼지 안 싼지를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뜰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 분양권은 주변 아파트 비교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가감하게 진행을 해도 관계없다. 초반 프리미엄이 좀 저렴할 때 들어가가지고 2년 뒤에 입주하기 전에 일반 가세 때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포인트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강의에서 부동산 공부는 그 굉장히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부동산 공부 중에서 흐름을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지역적인 분석과 입지 분석과 물건 분석과 가격 분석에 대해서 중심을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렇지. 오늘은 그 2탄으로서 그렇지. 어떻게 지역을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분양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분석 해보세요 그래. 자, 제가 생각하는 지역은 대한민국과 이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의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지방으로는 나눠요. 보통.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1섹터가 있고 2섹터가 있고 3섹터가 저는 나눠요. 지역을 할 때. 그러면 아니 수도권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나오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수도권이? 수도권은 서울 광역시와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잘 근데 아시네. 아이고 나를 무시하네 또. 저는 부산만 이렇게 투자하고 중개를 하고 또 이렇게 빌라를 사서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지역이 어디가 지역이 좋은지 핫한지를 손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분석할 때 사람들에게 책에 보면 있는 지역을 나눌 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게 돈이 얼마 있는데 따라서 지역을 다가가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서울에서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서울 지역은 어때요? 수도권 중에서 서울 지역은 좋잖아요. 좋은데 특별시잖아.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 뭐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 뭐 성동구 뭐 송파구 이런 데는 뭐 제일 안 좋은 강남 구. 4구 이런 데 미안한데 제일 안 좋은 거야. 제일 안 좋은 구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저 위쪽에 이제 이런 좀 변방에 우리 저 그 드라마 그 1988인가 그 나온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지역 분석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가 제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구가 어디예요? 저요? 네. 해운대구 수영구죠. 연제구 살잖아. 연제구 살아도 좋아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제구 사는데 연제구 좋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현대하면 잘 알잖아요. 현대구 부산에 보면 현대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주고 현대구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럼 나는 동네가 동구야. 아니 동구라서 좀 미안한데 알지? 동구야.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동구에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근데 지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면 같은 시기에 아파트가 부산에 올라요. 예. 그러면 부산에 오른 1억 주고 사는 아파트하고 동구의 아파트가 오른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지역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부산, 현대구, 어떤 현대구 안에서 또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어떤 지역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어느 입지에 사는 것,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달라요. 일단 지역을 아파트 봐야지. 사는지 또 주택 사는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라 얘기하고 그럼 현대구 살잖아. 현대구 안에서 또 반여동 살래요, 그렇지. 대성동 살래요, 반송. 우동, 반송, 안전동 살래요. 안동 사서 오해하지 아니 마세요. 반은 다안 좋은 데서 사는 거네. 그러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야. 동네를 오해하지 그렇게 마. 하면 안 되죠. 내 말은 현대구에서도
그 시라는 동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가격이 좀 낮은 구라 해야 그렇지. 시라거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뭐 그러니까 방송 사는 사람들은 다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꼬리 잡는데요. 일단 반송 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반송과 반영과 재송동은 저는 어릴 때 방송 살았어요. 좀 가격이 방송을 좀- 잘 안단 말입니다. 안 좋더라 애가 사만디는 그 애가. 방송은 무궁무진하게 개발 가능성이 예, 높죠.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는 이 부동산이 심리적인 게임이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예. 자동, 어. 우동, 중동 지금 중동 뜨고 있더만. 그렇죠. 그런데 1억 주고 산다면 더 많은 비서 오르지 않겠느냐. 근데 그 1억을 살 수 없잖아요. 와 사실 내가 샀는데 아파트를? 아니 빌라를. 빌라를. 그러니까 아파트 이야기하면 빌라 이야기. 아, 빌라는 아파트 이야기.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이 프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중요하다. 오늘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저는 부산 광역시가 1군, 2군, 3군 이야기할 수 있다. 1세타, 2세타, 3세타 할 수 있는데 부산 광역시는 일단 2세타예요. 그렇죠. 2세타에서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또 1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군이 있을 거 아니야. 2군이 있겠죠. 2군은 어디 것 같아요? 부산에서. 2군은 16구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제구. 아, 연제구 부산 2군이야. 아니, 조정대에서 저기 2군 아니냐고. 1군이야. 아 연제구가? 그래, 연제구 1군이야. 연제구 무시하네, 이거 그럼 또. 어디를 말하지? 금정구? 금정은 1군이야. 아, 참. 16개 중에서 1군은 7개. 7개를 되찾아봐. 근데 금정구는 8개 들어가는 거 7개 안에서 넣어야 돼. 그럼 2군은 뭐예요, 그러면? 자, 서구, 동구? 서군, 맞아. 사상구, 사구, 강서구, 이런 것들은 2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전체 2색다 안에서 1구는 해운대구, 뭐 연제구, 강서구, 부산진구, 조정대전제가 7구까지 구 이런 거는 좋은 지역이에요. 왜? 그때 그 지역에 아파트 투자하는 거와 지금 2군에 투자하는 지역과 최고 안 좋은 구가 어디예요? 미안합니다. 일단 한 2개만 할게요. 부산에서. 본인 생각에. 그게 지금 아파트 사러 간다. 1억 주고. 글쎄요, 뭐 제일 안 좋다기보다는 좀 소외된 지역이 영도구. 오, 그래. 이번에도 또 통했네. 영도구 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불편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팬들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자유롭게. 그 말고는 뭐 또 우리 영도구는 좀 섬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곽지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나머지는 다 뭐 괜찮지 않을까 싶죠. 저 장님하고 저 가는 건 무슨 거예요? 사하구. 그것도 좀 이제 뜨고 있던데. 그러니까 나는 저 삼만리에 있는 구를 좀 싫어해요. 북구. 북구, 동구. 이런 세 개가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동구 앞으로 그 북한 재개발을 수혜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하는데 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본인이 자본금이 있다면 해운대구를 사냐, 동구를 사냐, 영구를 사냐에 따라 다르다. 오르는 가격이 폭이 다르니까 본인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주 박사님 말씀은 1억이 있는데 같은 빌라를 사더라도 오케이. 해운대구에 있는 좋은 섹터의 아파트를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빌라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아파트 사든 해운대구를 사라 이 말입니까? 그렇지 해운대구가 낫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자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자꾸 지역 분석을 하면서도 공급량을 자꾸 보더라고. 그렇죠. 막 전부 다 보면 책에 보면 전부 다 수요와 공급량, 입주 물량을 보잖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어.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물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변수가 있어요. 예.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뭐냐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도 있겠죠. 예. 금리고 경제 성장률도 있겠죠. 예. 그다음 뭐라는 저 금리 말고 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가계 부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외국인이 난 또 어떻게 이걸 그렇죠. 많이 사든가 제표 같은 게 외국인이 그렇죠. 투자를 하잖아. 예. 그래 여러 가지 변수를 제가 10가지 정도를 정해놨어요. 어. 이런 변수를 미치는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인구 대비해서 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산에 울산의 인구가 100만 조금 넘거든요. 광역시 중원 제금 작은데 거기에서 집값이 부산만치 않게 굉장해요.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32평이 굉장히 높다고. 어디가? 왜? 울산이. 울산은 왜 높을까요? 소득이 높죠. 그렇지. 좋은 기업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데 그렇지. 울산에 부자가 많아요? 부산에 부자가 많아요? 아니 그걸 따져야 돼. 내 말은 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것을 살 수 있는 인구 대비에 소득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맞죠? 음. 근로소득이 있고 또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있지만 그 또 근로소득. 자본소득이 있어요. 내 돈을 가지고 그런데 이자는 어디 받는 투자를 거. 해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소득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뭐 다른 내가 지금 또 말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데 소득이 근로소득만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아니, 좀 어렵죠. 금융소득까지 보지 말고 내가 재박사 할 때 집 재박사 지금 근로료 돈을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집이 32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이 이게 얼마짜리가 적당할까? 32평 사는데 평당 1,000만 원 있고 1,500 있고 2,000만 원 있는데 집이라는 게 내가 지금 우리 집 팔아도 내 10년이 걸려도 저 서울 아파트 20억짜리 못 사요. 그렇지. 내 지금 2억 6천인가 7천인가 살아요. 32평. 그렇죠. 근데 우리 부산의 도시군련 소득이 평균으로 3천만 원이더라고. 3천만 원이면 우리가 PRI 주시라고 하는데 PRI면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32평이면 내가 3억이면 3천만 원이면 3억 3천이라면 10배야. 그럼 1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써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이야. 서울집이 20억이야. 21억이라고 해야지. 그럼 내가 얼마나 걸리나? 70년.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내 소득에 대해서 7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써도 서울 아파트 하나 32배 산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암울하죠. 암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럼 서울집이 20억이 아니야. 21억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3천만 원이야. 서울의 소득이 우리보다 높다. 평균이고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면 집금이 한 예전에 오르기 전에 한 6억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 5천에 6억이면 얼마고? 12년. 12년. 12년이면 가연하게 평균을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내가 봤을 때는 7년에서 10년 사이가 적당한 부동산 가격인데 20배. 아까 내가 70년 맞다 아이가. 70년도 집 살라고 70년도 태어나자마자 돈 모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수요와 공도 중요하지만 내 소득 대비의 주택 가격이 적정 가격을 뭔가해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걸 판단해서 집을 사는 것도 좋은 뭐 수능도 봐야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비율이 높잖아요.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말은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 소득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자영업자들은 보통 자기 소득을 좀 낮게 계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평균을 해, 평균. 뭐 울산하고 부산하고 이제 비교를 보면 울산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4천만 울산의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아니. 부산의 소득은 낮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것이다. 이 말입니까? 또 말꼬리 잡네. 말꼬리가 아니고 뭐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 그만큼 TV를 시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 집값이 적정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 소득이 3천만 원인데 그 DRI, 그렇죠. 물론 LTV, DRI 왜 따지노? LTV, 뭐 DTI, DSI, 뭐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면 된다. 학문적으로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뭐 종합 예술 과학 분야라고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변수가 많겠잖아. 이런 변수가 많은 거예요. 뭐 부동산 투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렇지. 그다음에 금리 부분들 그다음에 통화량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막 모든 이런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거래가 안 된 이유가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보러 온 사람도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뭐 어떻다고 바로 A는 B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변수 중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소득이라고. 근데 나는 소득이 좀 중요하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공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자. 서울에는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2007년부터 2013년도에 밑바닥을 쳤잖아. 그러면 공급이 없었어. 공급이 없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졌어. 왜 떨어지는데? 뭐가 공급이 없었다고요? 2007년부터 서울에는 2013년도에 공급이 없었다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 하면.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 그때 무슨 공급이 없었습니까? 공급이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해요. 자, 2010 아니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막 불량 물량이 쏟아졌잖아요.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소득 대비에 가격이 싸다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 소득 대비에 오르다 보니까 수입은 4천만 원인데 집값이 매덕까지 12억 되는 게 가격이 18억 됐잖아. 그럼 소득 대비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게 떨어지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확하게 하면 2014년도까지 서울은 계속 하향세를 펼쳤어요. 소득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고 너무 부동산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너무 올라지니까 공급량은 그때 없었어요. 이때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시면 서울에 공급량이 없습니다. 보시면 공급량이 없으면 제 말씀 반대로 공급량과 수요 공급에서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 한 해 우리가 필요한 주택수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 모르겠어. 이때 이 너 시기가 모르세요? 아니 모르세요. 이 자, 내가 시기에 보여줄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 시기였는데 자, 그 시기에 때는 여러 가지 공급으로 인한 뭐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그때는 집을 살아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 빚을 내서 집을 살아 있는 그런 시기인데. 아니, 제 박사 이거 내가 뭐 거짓말은 이거 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안 나오고 지금 시간 없는데 그걸 데이터 좀 하기도 그렇고. 그래. 부산 지역 지금 뭐 분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지역 분석이 부산이 16개 구 중에서 네.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영도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보다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쪽에 뭐 맨션이나 빌라나 이런 오래된 주택 아파트를 뭐 1억 정도로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물건을 찾기 상당히 어렵지만은 어렵죠 사실은. 있긴 있지만은 정말 찾기가 어려운 물건들이 많은데 그런 돈을 가지고 또 발품을 팔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넘버 아카데미 교육에서 있는 게 제 박사가 좀 있다가 5월달에 분양권 강의도 하는데 6월달 6월달. 네. 그래서 분양하고 저는 이제 가격 분석 전문가다 보니까 가격 분석을 해요. 이 집이 싼지 안 싼지, 이 주택이 싼지 안 싼지.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너무 투명하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나 상가주택, 빌라, 주택, 토지 이런 것들의 가격 분석을 소장님들은 모르더라고. 그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죠? 아니 근데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역 분석을 어떻게 하나 이럴 때 소득을 보고 해라. 소득을 보여. 수요 공급을 보고 해라. 수요 공급 중요한데 소득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무슨 데이터를 봅니까? 지나가서 물어보요? 아니죠. 우리가 보면 2019년도 평균 소득이 도시별로 평균 소득이 어디 있어요? 네이버에? 그럼 지역별로 부산에 연제구 예를 들어 내가 연제구 투자를 한다. 아니 부산으로 가야지. 씨발 연제구 뭐 연산도 소득자를 어떻게 안 와? 부산을 전체를 다 보면 가면 연제구에 집을 사야 되는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산다 이 말입니까? 부산의 평균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900만 원 딱 정해져 있어. 예. 서울에는 1,300이야. 예. 그러면 내가 내 집 살 때 부산시의 아파트를 통계한 게 900만 원 딱 국가가 만들어 놨잖아. 예. 그럼 만들어면 900만 원에서 내 이 집 사는 게 지금 900만 원보다 싼 집인지 아니냐 평균을 내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아파트 사는 게 평균이 1,200이면 대한민국의 중에서 부산 안에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평균가가 900인데 나는 1,200짜리를 사는 거구나. 그럼 1,200이면 그게 좋은 아파트겠어요, 나쁜 아파트겠어요? 나쁜 아파트죠. 아니, 씨발 비싼데 왜 나쁜 아파트야? 좋은 아파트겠지.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어서 맞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일단은 지역 분석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큰데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 부산광역시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보는 법. 아파트 분양을 또 올해 얼마 해가지고 이 3년 뒤에 입주하는 그 시점에 입주 물량하고 매년 필요로 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들 뭐 제가 항상 강의 때 이야기하는 350만 인구에 0.00으로 곱해서 한 17,500세대 정도가 적정 아파트 입주 물량이다라고 이거는 데이터 기본 수요라는 게 기본적인 제가 이제 투자 수요가 미치면 그런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지역별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우리 오랜만에 또 TV를 또 촬영하다 보니까 어수선한 정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불성설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니 편집 없이 할까요 우리? 양해해 주시고 편집 없이 내보내까 전부 다 편집 없이 해도 됩니다. 뭐 이런 그냥 막 시원하게 그렇죠. 우리가 뭐 편집하고 할 건 아니잖아. 앞으로 많은 또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